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Susan Lee McDonald. Today we're going to meet someone who has very special magic hands with whom, if you had your makeup done, you will look like a top star. With just a few strokes of her brush, she can make anyone look gorgeous. She works with the top stars of Korea, and you're about to meet a very special lady, Jung Se-mul. Top celebrity makeup artist who sparked the natural nude makeup trend in Korea, Jung Se-mul. Korean wave star Boa described her as the greatest artist of today who makes ceaseless efforts and doesn't stop observing and exploring. She runs a total beauty salon that's frequented by celebrities as well as foreign clients who are interested in K-beauty. A special interview with the top celebrity makeup artist, Jung Se-mul, who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beauty industry, begins right now. 오늘은 아주 멋진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정세물 선생님을 뵙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뵀는데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네. 나중에 제가 비법을 여쭤볼 테니까 꼭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지금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그 화장 비법을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메이크업 키워드가 있다면은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추세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2013년엔 굉장히 재미난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피부 표현은 아주 매끈하고 무결점 피부, 정말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인데 립 포인트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레드, 뭐 오렌지, 핑크 이러면 좀 자연색에서 연상되는 컬러들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인공적인 색이 섞인 듯한 그런 색들이 되게 재미나게 표현되는 추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도 옛날에는 사실은 SS, FW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 한 해는 FW 색들이 SS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약간 스모키하게 좀 브라운 컬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레이 컬러들 그런 컬러들은 사실은 FW 컬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SS에 그런 컬러들이 섞여서 나오면서 반대의 성향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FW에 아주 여름색일 것 같은 네온 컬러의 색들, 펄을 막 즐긴다거나 그런 립 포인트를 즐긴다거나 반대로 여름이고 봄인데 FW에 썼었던 스모키한 그런 세미 스모키한 컬러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고 누디하게 립을 표현해 준 다음에 재밌는 거는 한 제형으로 치크랑 립이랑 아이가 가능한 멀티펑셔널한 제품이 나와서 그런 제품들로 약간 촉촉한 느낌을 줘서 SS스럽게 풀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워낙에 의상이나 그다음에 액세서리들이 화려하고 되게 메탈릭한 요소들의 대비들도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메이크업에서는 원 포인트 하나만 딱 쓰는 것이 2013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남녀 톱스터들과 뭐 잡지화보, 뭐 광고 촬영 등 뭐 거의 20년 넘게 그 일을 진행을 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담당해 오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되게 많은데요. 많죠. 그 당시에 뭐 전지현 씨, 송혜교 씨 물론 있었고요. 지금은 보아, 뭐 김태희 씨, 그다음에 이효리 씨, 카라 멤버들, 그다음에 뭐 걸그룹들 굉장히 많아요. 미스 A라든가 원더걸스라든가 뭐. 그럼 탑스타면은
일단 원장님 손을 거쳐가야 탑스타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탑스타들이 돼 있는 상태에 만난 적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제가 필요로 해서 전문가로 제가 선택을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워낙 그 원장님의 네. 손길이 이렇게 네. 그 남다른 그런 그 소질이 있어서 네. 찾아오는 것 같은데 네.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요한 거는 현란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내면까지 메이크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도 마음까지 만져지지 않으면 예쁜 모습이 100% 발현되는 것 같진 않아요. 모든 톱스타들이 뭐 아름답고 아주 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지만 네, 그 네.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네.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은 누굴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보아를 선택하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모험심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스타들이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막 상의하면 그걸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뭐 과할 것 같아 라는 반응이 아니라 재밌을 것 같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허리케인 비너스라는 앨범 자켓을 보면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메이크업 룩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통 뷰티 메이크업이 아니라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막 패턴 떠서 얼굴에 막 색을 막 이렇게 입히고 이러는 메이크업이었는데 네. 그런 걸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서 제가 아티스트로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가장 같이 하고픈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요. Top Korean celebrities seek after Jung Se-mul, a top makeup artist. Today, she'll work her magic on Korean wave star Boa, who comes to her salon at least once a week. 요즘에 너무 가루해가지고 감기가 며칠 전부터 그랬어? 전부터 신경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병났나 봐. 아이고. 은근 경쟁시켜 서 그런 것 같아. 아, 참. She not only creates the perfect look for Boa for her upcoming commercial shoot, but also shows genuine concern for her well-being.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Using modern makeup techniques, she accentuates Boa's beautiful facial features and brings out her inner beauty. How does she look? 사실상 정샘물 하면은 나오는 수식어들이 많은데 네. 정샘물식 화장법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뭘까요? 투명 화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근데 투명 화장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가려졌었다면 네. 저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메이크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색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그게 네. 입술색이 됐던 피부색이 됐던 망가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 고유의 컬러가 장점으로 부각되는 거. 예, 그게 아마 투명 메이크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뭐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네네. 여러 톱스타들이 네. 투명 메이크업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네네. 그분들의 피부는 워낙 좋은 피부여서 네. 그러니까 일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그 투명 메이크업이 가능한가요? 투명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피부가 좋은 상태에서 입혀지는 것을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질감과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를 들면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미나 잡티나 아니면은 여드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편하지 않게 커버되는 거. 그래서 투명하게 본인의 색이 살아있고 그런 단점들만 잘 커버하면 일반인들도 다 변화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제형만 정확하게 내 피부에 맞는 제형이나 컬러를 선택하면 누구나 투명 메이크업은 가능해요. Her makeup technique differs from the rest in that it makes the skin appear more radiant with just sheer lightweight application. With just a few strokes, her skin looks smoother and flawless with a healthy glow. Chung Se-moo has a bright and seemingly carefree personality, but she turns serious like a true professional whenever she's working with makeup. The nude makeup that complements the natural skin tone creates an effortlessly polished look. Wow, it's amazing. 아까 투명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투명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정말 생소한 어떤 그 비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두꺼운 메이크업에 모공이 다 이제 막히면서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의 톱스타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투명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스타들이 처음에 많은 스타분들이 그런 메이크업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였고요. 저 또한 메이크업을 지워진 상태에서 본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퓨어하게 느껴졌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마스터는 뭐가 한 티가 나는 건 마스터가 아니다. 뭘 했는데 교묘하게 한 티가 나지 않아야 마스터다. 그런 걸 연구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한 대 떡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파인아트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색들을 반대되는 색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연습하고 해서 실제로 다 했지만 굉장히 정성 들여서 했지만 그래서 많이 예뻐졌지만 어디를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게끔 그렇게 투명 메이크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도 어떤 어머님처럼 그 예술적인 감각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피는 못 속인다고 엄마가 그림을 그리신 분이라 아주 아기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뭐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뭐 이렇게 화가들의 책들을 보고 이걸 그림으로 그렸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그림을 모사를 하는 거죠. 똑같이. 모사를 해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쉐입이 나오는지 그때 터득하고 뭐 색도 칠해보면 그런 색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마스터 카피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스터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스킬을 썼는지 어떤 컬러를 썼는지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렵죠. 근데 이미 저는 아기 때 그걸 해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수업의 한 방향으로도 이렇게 있구나. 근데 나는 그냥 어렸을 때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 원래 미술적인 감각도 있었고 또 어머님도 파인 아티스트였는데 어떻게 그냥 파인 아트 쪽으로 안 가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아까 돈 없었던 시절의 얘긴데요. 파인 아티스트가 되려면 뭐 이렇게 돈이 많았어야 했죠. 저희 재료비가 이렇게 엄청나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파인 아티스트의 길을 들어섰어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맞다리고 동생은 세 명이나 있고 저희가 총 5 형제인데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메이크업 아트라는 걸 설명하는데 평면에 그렸던 그림하고 입체에 그리는 그림하고의 차이지 그림 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처음 활동을 하셨을 때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프리랜서죠. 네. 그럼 그때 처음 같이 일을 해온 그 클라이언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어요? 제가 예체능계였기 때문에 동창들이 그 연극영화과, 그러니까 주로 연극영화과를 나오면 배우들을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연예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의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저는 당연히 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화면에 비춰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연구하게 되고 화면에 비춰지는 그 아이가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 예쁘게 보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그룹을 맡게 되면서 처음 이제 메이크업 아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처음 시도했었던 뭐 메이크업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색상들은 뭐 주로 어떤 거를 사용을 하셨나요? 그때는 재료도 풍부하게 있지 않고요. 도구들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친구 중에 그 그룹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어떤 게 필요해서 이런 거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갖고 와. 그러면 사장님한테 청구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도구랑 재료를 사장님한테 청구받아서 제가 막 쓰고 그랬었어요. 27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을 오픈하셨죠? 그때는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운명적으로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 프리랜서로 그렇게 다니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스튜디오 차려주면서 글로 고객들을 오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일반 고객들 많이 있으시고 뭐 중국에서 해외에서도 많이 오세요. K-뷰티가 유명해지면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이제 외국에서 고객들이 오시게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본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샵에서 하실 수 있게끔 통역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직이 크진 않지만 글로벌 마케팅 팀이 있어서 그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케어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스타분들 있잖아요. 뭐 탕웨이 씨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현빈 씨하고 그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화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리거든요. 원장님께서 K-뷰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K-뷰티가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K-뷰티가요. 이제 한류가 많은 해외 팬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의 헤어, 메이크업, 패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왠지 너무 예쁘고 너무 투명하고 그 다음에 너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뷰티라는 말이 K-팝 스타들이 보여주는 K-팝 스타들이 보여주는 메이크업 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K-뷰티라고 하면은 그 한국의 그 토탈 뷰티 샵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자기네 나라에는 없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방문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특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뷰티 살롱이라는 시스템인데 헤어, 메이크업,
스킨케어, 네일 아트가 한 샵에 3층 건물에 한 샵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K-뷰티를 유명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 K-팝 스타들이 아주 신인 시절부터 10몇 년 동안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보아 같은 친구도 외국에서 많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네. 매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틀려지고 매번 헤어 디자이너가 틀려지고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틀려지니까 동일하게 보여지는 룩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일한 룩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 룩이 동일하게 쭉 있으면서 계속 발전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K-뷰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룩이 궁금해서 그 룩을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는 외국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제 약간 속이고 이런 룩을 받아보고 싶어서 온 경우가 네.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이런 시스템화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게 미주 지역, 프랑스, 무슨 일본, 중국 그런 나라 어딜 가도 이런 특화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은 2007년도에 그 네. 정샘물 더 라운지를 오픈하시고 네. 유학을 바로 하셨잖아요. 네. 그 라운지를 이렇게 오픈을 하시자마자 네. 정상에 그 최정상에 있었을 때 네. 유학 간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제일 여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떠한 말을 하면 우리 직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데 그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되게 위기로 느껴졌어요. 저는 아티스트로서 살고 싶은데 그러한 환경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짐으로써 내가 아티스트의 삶하고 굉장히 멀어져 간다라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뭔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리를 많이 잘 잡아주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건강과 저의 어떤 아티스트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재정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아주 좋은 조력자이면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저희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전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죠. 지금 이렇게 다 해놓고 어떻게 떠나냐고. 네. 근데 그리고 혼자 가는 거였었죠? 네네. 저희 남편이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용기를 줬고 네,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결정했어요. 와. 그래서 떠났어요. 바로. 네. 네. 그러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신 거였었죠? 네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학교를 다니는 거죠? AAU라고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아트를 배우는 학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광고 촬영차 갔어요. 프랑스 갔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광고 촬영 끝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제가 한 3일만 쉬다 가겠다고 한국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의 교수로 있는 친구가 네. 파인아트 교수였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네, 그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인연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유학이 지금 정샘물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한 거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정말 지금은 너무 내가 아티스트 같아요. 네, 뭐냐면 굉장히 많은 그 비주얼 아트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도구와 그렇게 많은 재료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아트에 적용시키면 좋을 만한 건 다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나 어드바이저들이
너 파인아트에는 들을 필요 없는 걸 왜 자꾸 들으려고 하냐고. 그거는 유닛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도 포함 안 돼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네. 수업들을 들어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처음일걸요. 메이크업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인아트에 적용되는 법칙들을 그대로 메이크업 법칙에 정확하게 맞을 만한 것들을 다 적용을 시켜서 코드 7이라는 메이크업 법칙을 만들고 네. 그 메이크업 법칙 안에서 메이크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파인아트와 메이크업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어허.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네요. 되게 재밌어요. 네. Chung Se-Moor's own makeup rules called Code 7 draws from her years of experience and fine art theory. Let's find out more now. 첫 번째를 설명드리면 thin and thick V라인과 T존 라인을 조금 도톰하게 올리고 나머지는 얇게 레이어링해서 얼굴이 작고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웜 앤 쿨 어려 보이는 동안의 비밀인데요. 우리 얼굴은 기본적으로 쿨존을 가지고 있어요. 쿨존을 웜한 어떠한 제형으로 중화시켜서 실제로 어려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웻 앤 드라이인데요. 작고 입체적이면서 어려 보이는데 오래 메이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웻한 곳에 특별한 어떤 제형, 드라이한 제형을 얹었을 때 오래 지속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로스트 앤 파운드인데요. 입체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되는데 굉장히 눈도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입술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컬 포인트라는 법칙은요. 아이브로우, 코선, 그 다음에 턱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 교정되는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심플 앤 컴플렉스예요. 주로 여배우들의 시상식에 많이 활용하는 법칙인데요. 화려한 어떤 부분을 뺀 나머지는 싹 빼므로 인해서 굉장히 세련돼 보여지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올드 앤 뉴. 옛 것과 새 것을 믹스했기 때문에 실제로 막 트렌디한 어떠한 모습보다는 좀 더 트렌디해 보여지게 하는 비밀. 네, 이렇게 해서 정샘물의 메이크업 법칙 코드 7은 실제로 메이크업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7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어떤 트렌드가 와도 그때그때 나에게 잘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최초의 메이크업 법칙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올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는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영감을 주는 모던 마스터들에 대해서 많이 히스토리를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과 작품들 전시 많이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생활하면서 실제로 보여지는 여러 사소한 것들 속에서 좀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저는 사소하게 저렇게 나뭇잎을 봐도 갑자기 그 쉐입이나 색이 너무 확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스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특히 여성 스타분들은 그러면 특별한 화보 촬영을 기획을 해서 그 화보 촬영에 응용하는 소스들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트렌드하고 접목시킬 때 사실은 전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파인 아트에서 많이 영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썼었던 색감이나 어떤 여러 대비되는 요소들을 그걸 모티브화해서 메이크업에 저는 많이 응용하는 편이에요. 네.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나요? 저는 피슬러라는 아주 프리미엄 명품 주방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과 질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질감과 색이 표현됐을 때 그것이 시그니처가 돼서 그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김혜수 씨를 만들었을 때는 주방의 어떤
주방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고, 두 번째로 외국인 모델들을 가지고 심볼을 만들었을 때는 주방의 요정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법한 쉐입과 컬러, 텍스처 네. 이런 것들을 네. 디자인하고 뭐 머리에 씌우는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와우. 네. 그래서 트렁크가 한 4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제가 메이크업 한 20여 년 동안 기립박수 처음 받아봤어요. 와. 그때 굉장히 제가 메이크업 아트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고 네. 굉장히 흥분되고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뷰티 시크릿에 대한 네. 그 책을 네네. 제가 좀 그것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다른 책에서 못 볼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네. 그 시크릿 뷰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메이크업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이크업 법칙 이것만 알면 수학 공식처럼 이거 한 번만 외우면 어떤 트렌드가 와도 겁나지 않을 거야. 아, 네. 어떤 트렌드가 와도 겁나지 않을 법칙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꼭 봐라. 네, 그 내용이 주예요. 그러면은 뭐 네. 원장님 책에서 네네. 많은 연예인들의 그 다양한 뷰티 노하우가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미연 씨 같은 경우는요, 눈가가 굉장히 주름도 많이 없고 굉장히 주변에 이렇게 다크닝한 어떤 변색된 데도 없어요. 되게 희한하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언니 나는 눈을 절대 간지러워도 비비지를 않는데요. 비비지 않고 그냥 지그시 꾹 눌러서 간지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지그시 눌러서 진정되게 만들지 비비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순이 언니 같은 경우는 대학생, 지금 스탠포드 다니는 대학생 딸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정말 환상인데 그 언니는 그 겨드랑이 있는 쪽에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 겨드랑이 부위를 이렇게 콩콩콩콩콩 이렇게 많이 칠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군살이 많이 찌지 않고 굉장히 자극을 주면서 날렵한 가슴선과 팔선을 만들 수 있다고 전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당장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 재밌네요. 네. 많은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서 네.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노하우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거이어서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후배들한테 그런 걸 자유롭게 네. 가르치시나요? 다 가르쳐요, 저는. 다 쏟아내는 편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흘러내보내야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말이 너무 맞고 공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오늘 깨달은 사실을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는 테크닉이 됐던 아니면 어떤 좋은 생각이 됐던 바로바로 흘려내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후배들한테는 정말 그 철학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교훈을 이렇게 네. 해준다면 어떻게 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우러나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네.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돈이 있건 없건 주변 외부 상황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사는 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고 의미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회오리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회오리에 휩쓸리는 순간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티스트적인 그 정신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로서 사는 이 삶이 의미가 있으면 누가 강제로 떠밀지 않아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네. 보통은 주변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더라 혹은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을 지금 하고 있다더라 네.
이런 혹은 누가 명품 뭘 메고 다니더라 이런 외부 요소들로 인해서 상대 비교가 되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불행으로 여겨지는 경우들도 간혹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아닌 정신과 아티스트의 어떤 그 마인드가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게 정말 행복한 거. 그러면 그 아티스트는 눈빛이 살아있고 행동이 살아있고 행복한 거 같으세요? 저 행복하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빛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빛나고 계세요. 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고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대상은 무형의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아트는 살아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행위를 할 때마다 반응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그때 오는 그 짜릿한 행복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에서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표정에서 그게 느껴지고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무 즐기고 있는 게 느껴질 때 그 거기서 오는 그 행복감이랄까 그 보람이랄까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런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많은 인연들이 제 삶에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많은 스타들이 살아가는 삶이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하게끔 계속해서 저를 부추기고요. 그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아 나도 저런 노력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스타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자기 관리 너무 철저하고요. 언어 혹은 그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음식 조절하고 정말 피눈물 나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자극으로 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22살 때부터 메이크업을 하셨잖아요. 20년 넘게 이 한 우물을 파워 오셨는데 그 와중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아주 힘든 고비도 넘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기보다는 저는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쌓아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민하느라고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던. 그래서 그게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토해내는 거죠. 안으로 쌓아서 곪고 막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폭발 직전까지 가고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바로바로 풀어내야 돼. 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었고 힘든 감정을 잠깐이라도 이 안에 담아두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대화로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기도로요? 왜냐하면 답을 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현명한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멘토여도 또 아주 나를 사랑한다는 가족이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리미트가 딱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했어요. 그 스트레스는 사실 누구나 받는 거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한테 맞는 해결법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그게 막 암세포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사실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되게 작은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무게를 내 스스로 키워서 거기에 질식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소하는 방법인데 저는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분 나쁜 혹은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정말 유치하게 글로도 쓴 적 있어요. 그러면 그 글을 읽어보면 한 세 줄 남짓한 부분이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랬었던 거예요. 실제로 형체를 드러내 보니까 세 줄밖에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내가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랬던 거야? 라는 객관화되는 그런 걸 발견하면서 사실 레코멘드를 많이 그렇게 해요. 써봐. 너의 문제가 뭔지 써봐라. 그리고 네가 힘든 문제가 뭔지 써봐라. 그러면 그렇게 썼을 때 한 줄, 두 줄 이상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써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순서를 매길 수도 있죠. 가장 큰 문제,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그러면 그거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차근차근 해결돼야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쁜 막 방법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막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써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나를 자꾸 컴다운 시키는 거.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한 개씩, 두 개씩 느리더라도 해결돼 가고 있거든요. 쉽고 자연스러운 그 메이크업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쉽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요? 누구요? 누구한테? 뭐 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여자들. 일단 메이크업이 예쁘게 되려면 얼굴에서 가장 큰 표면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피부예요.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촉촉하고 윤기 있어 보이면 얼굴에 80% 예뻐 보이는 것에서 한 80%를 차지하는 피부 메이크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할 거는 클렌징 세안법. 예를 들면 건조한 계절에 폼 클렌징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약간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을 활용해서 피부의 보습을 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면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상승하고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피부 적정 온도가 깨지면 모공이 늘어지고 피부 조직이 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초 화장품을 냉장 보관해서 피부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신다거나 그래서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메이크업 테크닉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피부 컨디션이 좋으면 살짝만 해도 되게 윤기 있고 촉촉한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 클렌징법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둘게요. 기초 케어랑. 원장님이 평소에 즐겨 하시는 메이크업 방법이 있나요? 저는 피부 화장을 좀 즐겨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실제로 베이스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 좀 투명한 느낌의 그런 베이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너 피부 뭐 한 거야? 막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며 이러고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피부 화장을 조금 많이 신경 써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안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은 많이 하지 않고 립 컬러를 많이 변화를 주면서 그날의 의상에 맞는 립스틱을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새로운 그 트렌드가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에 스마트한 시대니까요. 뭔가 이렇게 스크린 앞에 버튼 딱딱딱딱 눌러서 거울 앞에 스크린 앞에 딱 쓰면 오늘 어떤 룩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이크업이 옆에 타다다다
탁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 딱딱딱딱 초이스해서 그렇게만 바르고 나가는 거.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시대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개발을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그래 보도록 재밌겠는데요. 하겠습니다. 네.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정샘물에게 메이크업이란 뭐죠? 정샘물에게 메이크업이란 마르지 않는 샘? 네, 제 삶에 계속 솟아나는 샘인 것 같아요. 샘물.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저는 많은 해외 팬들이 의도하지 않게 많은 해외 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야기나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자유롭게 막 그렇게 사랑하는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네. 많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저희 아티스트들이랑 지금 제 브랜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조금 더 차별화되게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뷰티 브랜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으니?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것 중에 제 브랜드가 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장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장인이라는 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고 싶고요. 네. 이 아름다운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러세요? 그 원장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미에는 사실 누구나 네네.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원장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 우리 네네. 시청자들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메이크업을 해주실 수 꼭이요.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